안녕하세요. 회사 몰래 유튜브 하는 현직 케미컬 개발자 디테일링 알케미스트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관리 안 하던 스월마크가 가득한 차를 폴리싱을 통해 새 차로 만드는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매번 댓글을 보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폴리싱에 관심이 있고 그에 반해 폴리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저도 관련 유튜브들을 찾아보니 너무 전문가들 용도의 정보거나 너무 초보자를 위한 정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장비 투자 및 연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 적당한 금액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폴리싱은 전처리 공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지만 일반적인 새 차와 달리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작업을 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요점만 정리해 설명드릴 테니 장비 구매를 고민하시던 분들은 잠시만 미뤄주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신 후 최적의 투자를 통해 최고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몇 편으로 나누어 업로드될 예정인데 꼭 끝까지 봐주세요.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해볼게요. 일단 원리를 알아야 최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폴리싱도 작업 원리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도장은 일반적으로 세 층의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 이렇게 세 종류인데 프라이머는 보통 흰색 혹은 회색이고 베이스 코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과 베이스 코트의 부착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종 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과하게 폴리싱을 한 경우 본래의 색상이 사라지고 흰색이나 회색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프라이머입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까지면 무조건 재도색해야 합니다. 방법만 잘 알고 하시면 여기까지 까질 일은 잘 없으니 걱정 마세요. 베이스 코트는 차량의 색상을 결정하는 일종의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이 부분까지 연마가 되어버리면 색상은 남아있지만 광택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변색이 빠르게 진행되죠. 역시나 여기까지 까지면 안됩니다. 최상단인 클리어 코트. 우리가 폴리싱으로 연마를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차종마다 제조사마다 코팅 두께는 많은 차이가 나서 딱 얼마가 올라간다 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폴리싱을 하기에는 충분한 두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크래치 혹은 스월마크는 이 클리어 코트의 날카로운 파임이 발생해 빛을 굴절시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걸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건데 깊이가 아주 얕을 경우에는 코팅만으로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스월마크가 코팅만으로 완벽하게 가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빛의 굴절을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날카로운 부분을 코팅제가 부드럽게 감싸면서 조금 더 희미하게 보이게 정도는 할 수 있죠. 폴리싱은 물리적으로 이런 스크래치 깊이 이상을 완만하게 파내면서 빛의 굴절이 없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잘 모르시는 게 이게 흔한 그림들처럼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을 만드는 작업은 아닙니다. 폴리싱을 할 때 사용하는 컴파운드에는 연마 입자가 들어있는데 이 입자는 보통 마이크로미터 혹은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깊이의 흠집은 빛의 굴절이 매우 적어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폴리싱 이후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스크래치가 뒤덮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폴리싱 이후의 표면이 스크래치에 유난히 더 취약한 이유이면서 폴리싱 이후 코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폴리싱을 계획하신다면 폴리싱 이후 코팅까지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하고 균일한 흠집을 만드는 작업인 폴리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제거하고자 하는 스크래치의 깊이 이상으로 클리어 코트를 연마해야겠죠? 이 작업을 초벌 작업 혹은 커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마 정도가 상대적으로 깊어서 스크래치처럼은 아니어도 광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작은 연마제로 더 얇고 더 균일하게 연마층을 쪼개주는데 이를 말벌 혹은 광택 또는 폴리싱이라고 부릅니다. 초벌의 깊이가 깊을 경우 중벌 작업을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눈에 보일 정도의 스크래치는 상대적으로 깊이가 깊다 보니 이 정도 크기의 연마제를 가진 컴파운드는 없습니다. 게다가 있어도 문제인 게 폴리싱에 의한 미세하고 균일한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마찰로 여러 차례 문질러야 하는데 연마제가 크면 순식간에 클리어 코트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연마제가 포함된 컴파운드를 수백 수천 번 문질러 균일하게 연마를 해야 하는데 이 수백 수천 번 문지르는 작업을 손으로 하면 스크래치가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연골이 없어질 테니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그 도구가 바로 폴리셔입니다. 폴리셔의 작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싱글 액션, 듀얼 액션, 기어 액션인데 여러분은 그냥 싱글이냐 듀얼이냐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나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테니 설명드리면 싱글 액션은 원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만 하는 형태이고 듀얼 액션은 원판이 회전하진 않고 원판 자체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시키는 방식, 기어 액션은 원판이 움직이면서 회전까지 동시에 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폴리셔는 구조가 단순한 싱글 액션 폴리셔였지만 너무 균일하게 회전을 하다보니 흠집도 원형으로 생겨버려서 빛을 비춰보면 뭔가 층이 져있는 듯한 홀로그램 현상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샌딩기라고 부르는 제품도 대부분 싱글 액션인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간의 불균일함을 주는 방법이 발명되는데 이게 듀얼 액션 방식입니다. 듀얼 액션 방식은 원판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원판 자체를 원형으로 돌려 원판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전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흙집이 원형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홀로그램 현상이 사라집니다. 근데 듀얼 액션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싱글 액션 폴리셔를 사용할 때 작업자들의 스킬 중 하나가 원판에 날을 세워서 작업하는 방식이에요. 원판 전체가 도장면에 닿게 하지 않고 일부분만 닿게 해서 그 부분의 연마력을 높여 좁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마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듀얼 액션 폴리셔의 경우 원판이 회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사용하면 회전력이 떨어지면서 연마력이 낮아져요. 최근에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회전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만드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제품이 기어 액션 제품입니다. 기어 액션은 원판이 움직이면서 회전까지 됩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 없으면서 날을 세워 작업하는 기술도 쓸 수가 있어요. 설명만 듣고 보면 기어 액션 제품이 좋죠? 근데 제가 싱글과 듀얼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기어 액션은 작동 방식이 복잡한 만큼 만들기도 어렵고 당연히 그만큼 비쌉니다. 저의 최애 폴리셔인 플렉스의 무선 폴리셔가 기어 액션 방식인데 가격을 보시면 한 번에 납득가시죠? 게다가 듀얼 액션도 날을 세워 작업하는 방식도 기어 액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뿐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굳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싱글 액션은 연마력이 너무 좋아 클리어 코트를 필요 이상으로 연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홀로그램 현상을 초보분들은 잡기가 어려우니 결론적으로 세차 환자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폴리셔는 듀얼 액션 폴리셔 딱 하나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시간이 곧 돈이니까 싱글 액션 폴리셔로 초벌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 후 듀얼 액션 폴리셔로 광택을 내서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작업은 빠르게 가능하지만 경험이 부족할 경우 초벌 단계에서 클리어 코트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 저를 포함한 세차 환자들은 듀얼 액션 폴리셔로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할 때는 싱글 액션 폴리셔를 사용하지만 실제 차량에는 가능하면 듀얼 액션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폴리셔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시거잭 연결 방식, 무선 배터리 사용 방식, 유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거잭 방식은 예전에나 쓰던 지금은 사실 쓸 일 없는 방식이니 스킵하고 무선이나 유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무선이 편하기는 하지만 유선이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해서 만족도는 높아요. 유선을 선택할 경우는 대략 몇 가지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스크래치를 제거할 정도의 완성도 높은 작업을 원하면서 그 작업을 할 때는 실내 세차장 방문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실내 세차장은 전원 연결이 가능하니까 길이가 긴 멀티탭과 유선 폴리셔를 가지고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주기적인 작업을 하고 유막 제거 및 페인트 클렌저도 마찬가지로 실내 세차장에서 진행하신다면 유선이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주기적인 작업보다는 그때그때 세차 후 필요한 부분의 작업을 하시겠다면 무선 폴리셔가 좋은 선택입니다. 연마 속도는 유선에 비하여 조금 느리지만 어쨌든 스크래치나 스월 제거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간편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처음부터 두 개를 다 구매하려면 비싸니까 하나를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일단 시작해서 만족감이 느껴지신다면 정신 차려보면 두 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폴리셔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필수품, 패드입니다. 패드는 극세사, 양모, 스펀지 세 가지로 대표되는데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극세사는 연마력이 매우 높고 내구성이 좋은 대신 발열이 심하고 양모는 모두 중간 정도의 밸런스 타입, 스펀지는 연마력이 낮은 대신 안전합니다. 극세사 패드는 국내에서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양모 이상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 양모는 경험이 없으신 분에게는 연마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 폴리싱에 처음 입문하신다면 스펀지 패드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펀지 패드는 스펀지의 단단함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색상으로 구별을 하지만 이 색상이라는 게 업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일 단단한 거 하나, 제일 부드러운 거 하나, 두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보통 패드를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 스펀지의 단단함과 용도가 나오니까 제일 위에 거랑 제일 아래 거 두 개를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제일 단단한 패드는 폴리싱 초벌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제일 부드러운 패드는 말벌, 유막 제거, 패클, 실란트 및 왁스 코팅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익숙해지면 패클이나 유막 제거 혹은 중벌 용도로 중간 강도의 패드를 추가하시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는 다양한 제조사가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세 종류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인원 타입, 중벌, 말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세요. 초벌 전용 약품은 입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초보자에게는 좋지 않아요. 중벌 컴파운드를 초벌용 패드로 사용하시면 적절합니다. 보통 컴파운드는 1000방, 2000방, 3000방 이런 식으로 입자 사이즈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1000방이 초벌, 2000방이 중벌, 3000방이 말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조사별로 꼭 한 가지 크기의 연마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이즈의 입자라고 해도 연마제의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니까 제조사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경우 그 분류를 참고하세요. 골치 아프시죠? 뭘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탄생한 제품이 올인원 제품입니다. 올인원 제품은 보통 중벌 정도 사이즈의 연마제를 사용하는데 분쇄 타임 연마제라고 해서 폴리싱 과정에서 연마제가 쪼개지면서 입자 사이즈가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폴리싱을 처음 할 때는 중벌처럼 연마력이 높았다가 점점 연마제가 작아지면서 말벌의 효과가 나타나요. 폴리싱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올인원 제품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맥과이어스의 울티메이트 컴파운드입니다. 저도 아직도 종종 쓸 만큼 결과물도 좋고 사용도 간편합니다. 정리하자면 폴리싱에 입문하시겠다면 무선 혹은 유선의 듀얼 액션 폴리셔, 가장 단단한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스펀지 패드 2개, 올인원 컴파운드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스월마크 제거 정도의 작업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폴리싱 입문에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가요? 폴리싱의 작업 원리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다음 편에는 각 도구별 추천 제품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